네, 2012년 12월 창업진흥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현재 1인 창조기업 수가 약 30만 개를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런 직접 경영 운영 같은 것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는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비한 경영 지원, 마케팅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앞으로도 창업을 지속적으로 가능성 있게 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이라든지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 예를 들어 미용산업에서는 헤어살롱이 될 수도 있고 네일살롱이 될 수도 있고 피부살롱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살롱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경험을 하면서 살롱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경영 상태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가장 부족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의 어떤 자금을 조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즘에는 청년 창업을 위한 나라에서의 어떤 지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모든 창업 자금을 지원으로만 다 채운다면 사실은 해놓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자금적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의 돈이든 아니면 본인의 돈이든 어떤 창업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반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50% 이상 정도가 넘으면 사실은 창업해놓고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자금적인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1년 안에 도산하는 기업이 10개 중에 8개는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오너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했는데 사실 실패를 안 해보고 나서는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재도전하는 데 가장 어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할 것,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 것, 그 다음에 용기가 있을 것,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아주 큰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한 후에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요.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생활 속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 그로 인해 이제 실패를 많이 맛보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창업을 하시고 경영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창업을 하고 나서 물론 수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7년째 창업을 하고 나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력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하고 나서 3년간은 굉장히 인력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요. 그래서 얻은 것은 우리가 기업 안에서의 인력을 양성시키는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실행함으로써 그것이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의 인프라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인력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서 오는 한계점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우리와 가치가 틀린, 생각이 틀린 인재들을 만나거나, 그 다음에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식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안에 나가버리고 일을 다 가르쳤는데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지금 창업을 꿈꾸거나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잘
양성하고 우리 그 기업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잘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것은 하다 보면 작은 기업이었는데 커지면서도 생기는 어떤 부분들이 인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랜 시간 이제 경영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인생 선배로서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그런 후배들이라든지 제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얘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그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고수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수분들을 만나면서 리서치하고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으면서 본인이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꼭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변의 그 고수분들이라든지 그 성공한 비슷한 유형의 어떤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의 어떤 리더십을 잘 읽어내는 것이 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리더십을 잘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시라는 거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내가 얼마 있으니까 얼마짜리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몇 년 후에는 이걸 꼭 할 건데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앞으로의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저축을 한다든지 자금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두려웠던 것이 내가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중간에 하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나 혼자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용기를 가질 때 사실은 혼자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용기를 갖는 것도 주변에 있어서 주변의 인물들이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내가 그분을 위로해주고 또 잘 그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다면 성공하는 거는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수님의 창업 노하우 그리고 후배,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수님과 함께 지속적인 인터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